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은 목동 11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기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왼쪽 편에 이렇게 이제 구역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단지 인근에 개남초랑 목동고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감 밑에 뭐 조감도를 보게 되면 뭐 나름 멋있게 돼 있는 것 같네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돼 있는 제일 작은 평수 22평의 호가는 12억 9천에 올라와 있고, 이번 달에 뭐 2월하고 3월에 한 12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1억 정도 호가를 올려서 지금 등록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이 요거 28평 28평이 한 15억대 15억에서 뭐 한 16억 정도 이렇게 지금 매물이 등록돼 있고, 3월 달에 14억 6천 가면 14억 6천에 이제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평수인 이제 29평인데, 29평은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된 매물은 없고, 요 29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목동 1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9.7평입니다. 그리고 평형 구성이 뭐 22평부터 29평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16.62평부터 24.44평까지, 그러니까 분양 평수 대비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대지 지분당 평당가가 지금 7,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에 비해서 이제 입지나 이런 게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평당가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뭐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싼 게 뭐 싸다는 게 상대적으로 싼 겁니다. 다른 신시가지 그 목동 단지들에 비해서. 그리고 제일 작은 게 KB시세가 12억이고 뭐 제일 비싼 게 14억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차이가 지금 보면 뭐 KB 시세는 한 2억 5천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뒤에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 차이가 또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정비구역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획지가 이제 1, 2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층수를 보게 되면 획지 1이 이제 최고 층수가 41층이고 획지 2가 24층으로 돼 있어요. 아니 여기랑 여기랑 이제 획지 1하고 2가 길 하나 이제 사이에 두고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왜 높이 차이가 나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늘에 비행기가 계속 여객기가 다니죠. 그러니까 고도 제한의 영향을 이제 획지가 받는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이렇게 돼 있고, 예. 자, 정비 계획에 대한 이제 공람이 제 3월 14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고 4월 14일까지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대부분이고, 지금 정비 기반 시설 비율은 20.5%, 보면은 이제 공원 20.3, 그것도 소공원 6.2, 도로가 2.3. 그러니까 공원이 많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공원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79.5%가 이제 획지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제 획지다. 자,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획지 1하고 획지 2가 있었는데, 획지 1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300%까지 거의 이제 받는 거고, 최고 층수는 41층이다. 근데 획지 2가 용적률이 이제 270.94%예요. 그 이유가 이제 최고 층수가 24층 이하로 계획돼 있으니까, 층수가 낮으니까 용적률을 이제 100% 이제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어거지로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신축 세대수는 2,575세대고 임대가 332세대, 12.89%. 뭐 종전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1,595명.
네, 일반 분양이 503세대다. 일반 분양 비율은 31.5%다. 그럼 아까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얼마였냐면 19.7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 정도면 3종이니까 일반 분양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일반 분양 비율이 요 정도 나온 이유는 평형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8호 초과가 이제 602세대, 그 다음에 60 초과 8호 이하가 1342세대, 60 이하가 631세대 이렇게 돼 있죠. 평형 구성은 이제 59, 74, 84, 101, 108, 132, 162 이렇게 돼 있고, 요 맨 끝에 지금 162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4세대는 아마 펜트하우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종전 평형 구성이 22, 25, 28, 29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29평이 이제 32세대인데 내가 만약에 펜트하우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29평을 사야죠. 29평 로얄층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펜트하우스를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다. 근데 펜트하우스에 떨어졌다. 그래도 132를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평이 이제 795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8호 초과가 602세대니까 28평 소유자 중에 이제 그 1, 2, 3층이나 저기 탑층 네, 로얄층이 아닌 비로얄층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엔 같은 28평이라도 층에 따라서 내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평은 로얄층을 갖고 있으면 전용 101이나 108 그러니까 요게 이제 40평대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 그 비로얄층을 갖고 있으면 이제 84를 분양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이제 84가 1073이고 요거 다 합치면 종전에 1595세대보다 많기 때문에 제일 작은 평수 22평을 갖고 있어도 내가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시설 부직 순부담 면적은 이제 5.4%고요. 뭐 임대 비율이나 이 순부담 비율이는 뭐 다른 단지랑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을 보니까 용적률은 아까 이제 획지 2가 300%못 찾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하니까 288% 이렇게 됐고,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8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추정 비례율은 111.65%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총 사업비를 보니까 1조 7,319억 정도 책정을 했고 그 중에 공사비가 1조 2,929억 정도 돼요. 그리고 공사비는 이제 평당 800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 그리고 총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65%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통상 요거를 이제 80%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목동 여기 단지들 다른 구역들을 보면 거의 그 총사업비 한 80%를 이제 공사비로 잡았는데 11단지 같은 경우는 74.65%를 잡았다. 상대적으로 이제 기타 사업비 비용을 좀 많이 책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금융비용이라고 돼 있는 게 사업비 대여금이자 그러니까 요거가 있고 근데 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내용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조합원이 직접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비비가 3.7% 정도 잡혀 있다. 이게 보통 통상 잡는 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기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한 25% 정도 이제 책정이 되는데 예비비 때문에 높은 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각종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넉넉하게 책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은 보면 22평이 저기 22평 중에 전용 5 하나가 12억, 전용 5구가 12억 2천, 그다음에 25평이 14억 6,500, 28평이 세대수가 가장 많잖아요. 14억 9천. 근데 29평이 15억 5천이에요. 근데 28평하고 29평하고
지금 6천, 간평은 6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분양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는 16억 한 9천 정도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요거 아까 60평이라고 돼 있는 거, 요게 전용 142, 요게 이제 60평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합원 분양가가 37억 6,500입니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60평의 조합원 분양가는 37억 6,500이다. 그리고 51평, 아까 29평이 이제 51평을 이제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22억 8,400입니다. 근데 보면 35평하고 51평하고 보면 거의 그 16평 정도 분양 평수가 차이가 나는데 분양가를 보면 대충 얼마가 나냐? 한 6억? 6억 정도가 나죠.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 평수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평당가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 84 같은 경우 평당가가 4,800대인데 51평 같은 경우는 4,400대잖아요. 한 10% 정도 더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84 이하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니까 지금 84가 이제 19억 8천 정도 잡혔고 74가 18억 7천, 59가 15억 2천 정도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종우자산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5,500 정도 잡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담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일 작은 거 22평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84를 분양 신청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대충 이제 한 3억 5천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22평 전용 5구, 그러니까 22평 중에 전용 면적이 5구인 거는 이제 3억 2,60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5평 같은 경우는 84를 신청하면 이제 5,200 정도 분담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8평 같은 경우는 40평대를 분양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41평을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2억 8,300 분담금이, 48평은 이제 5억 3,800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평 아까 펜트하우스도 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큰 51평도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1평을 신청을 하게 되면 5억 5,300을 이제 분담금으로 내고, 펜트하우스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를 이제 분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공사비 증액분, 요거는 이제 평당 800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오를 여지가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보니까 비례율이 111%였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공사비 한 10% 정도 오른 거를 비례율이 이제 111이 아니고 한 100% 언저리로, 좀 낮추면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합원 분양가나 뭐 일반 분양가를 이제 건드리지 않고도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한 5,500 해서 근 한 20억 가까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이제 시장이 더 좋아져서 이제 만약에 일반 분양가를 이제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비례율이 좀 더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분담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하고 분담금 이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납부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조합원이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 지금 제일 작은 평수 22평이 12억 9천, 뭐 13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84를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84를 신청하면 분담금이 다음이다. 3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3억이라고 치고 분담금이 3억 5천이고, 그리고 요거 이제 간평가가 12억이었으니까 12억에 이주비 이자 계산을 해보면 뭐 금리는 뭐 그냥 넉넉히 4% 잡고 이주 기간은 한 이제 5년 이렇게 잡으면
4,800 뭐 이 정도 되니까 거의 한 맥스 한 2억 정도 될 거고,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최대한 이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감면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2억은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 합치면 16억 5천에 2억 하니까 20억 5천이 현재 실매입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보면 아까 자, 여기서 내가 29평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 28평 분담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8평에서 여기 한 101이 한 41평 되거든요. 41평 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담금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실매가를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28평이 지금 15억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 넉넉하게 한 16억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28평을 16억에 사서 41평을 분양 신청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8평을 16억에 사서 41평을 분양 신청하면 분담금이 2억 8,300이죠. 그럼 그렇게 하면 뭐 한 분담금 한 2억 8천이라고 볼게요. 그럼 16억에 사서 분담금이 이제 2억 8천이고, 그러면 이주비는 뭐 한 2억에서 뭐 한 2억 한 5천 정도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재건축 부담금 한 2억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럼 18억 8천에 18억 8천에 그럼 요거 더하니까 21억 3천, 그럼 23억 3천에 내가 41평을 사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뭐 신축 아파트 시세랑 비교를 해서 이제 안전마진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